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원명수 산불 연구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예. 오랜만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국가산림위성 네, 정보활용센터장.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산불 연구과장 네.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는데 네. 진급하신 건가요? 아, 뭐 같은 그 직제고요. 아, 같은 예. 수평 이동이네요. 예, 수평이동이고 이제 산불이 워낙 그 이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산불에 또 그 앞으로 그 고도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고 R&D 추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공 자체가 또 제가 그 산불입니다. 그러면 위성하고. 그 차이점은 뭐예요? 지난번에 그 위성센터 활용 센터장하고. 일단은 그 산림과학원의 공통 미션은 네. 그 산림을 잘 가꿔가지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요. 네. 이렇게 그 산림을 가치 있게 이제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국민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는 이제 같은 공통 분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산불 연구라고 하는 연구과는 예. 일단 그 재난성 그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 네. 가치가 있는 거고. 네. 그 산불 연구과에서는 이제 이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산불의 예방 그리고 신속한 진화 예방이 되게 중요한 예, 중요하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진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 후에는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복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 과정을 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 뭐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알고리즘 개발 네.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 가장 지금 현재 현업에서 많이 그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과 예보. 그리고 예. 산불 확산 그 예측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보건 쪽에서는 뭐 내화선 증진 기술이라든가 장기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농림위성이 6월달 경에 이제 발사 6월 달에. 예, 네.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사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그 농림위성 정보, 빅데이터하고 AI 정보 이런 것 AI 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그 위성센터에서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걸 쉽게 좀 그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결국은 우주 그리고 공중, 지상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산림을 정밀하게 디지털 관리하겠다는 게 그 위성센터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네. 산불 대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 대책도 예, 되고 그렇습니다. 진화 대책도 되고 네, 네. 복구 대책까지 하고. 네, 네. 아, 그렇고. 자, 그럼 보통 이제 불을 하면은 산불이 난다 그러면 이제 봄에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가을철도 위험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산불이 약 한 540건 정도 네. 1년에 10년 동안의 평균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봄철에 한 55% 정도가 그 발생을 합니다. 봄철에. 예, 봄철이면 3월에서 한 5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겨울철입니다. 12월부터 1월까지가 한 26%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 두 개만 합치면은 거의 8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가을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후적인 특성 때문에 한 7.2%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 예년보다 이제 좀 앞당겼다고.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좀 굉장히 건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아하. 특히 이제 그 강원하고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그 강수량, 강수량. 예, 강수량이 한 60에서 그리고 이제 85% 정도. 네. 그러면 아직 계속 건조한 상태였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에이펙 지난주에 그 맞아요. 에이펙 정상 그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경주에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 산불 태세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열흘 네. 정도 앞당긴 그런 시행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올해는 좀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1년 중에 이제 가을에 산불이 그래도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네, 이제 네,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 산불이 10년 평균 한 545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을철은 한 39건 정도 평균. 3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봄철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예. 적고 그리고 이제 그 산불의 그 원인을 보면은 이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입산자
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산에 그 단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이 굉장히 가요. 많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그래픽을 예, 한번 봐보죠. 예. 월별 산불 발생 건수 네. 산림청에서 준 자료고요. 이제 보면은 2025년, 24년 그리고 10년 평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9월, 10월 이게 10년 평균하면은 그래도 좀 증가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약간은 올해 같은 경우 좀 그리고 이제 점점점 그 산불의 특성이 과거에는 봄철에 좀 집중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예. 이게 여름철에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맞아요. 가을철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증가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산불이 그 가을철에도 네.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산림청에서도 이제 산불 종합대책 같은 거를 마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산림청장님께서 2주 전에 그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좀 들다 보면은 일단 불이 나기 전에 막아야겠죠. 예방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발생을 했을 경우에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불 피해 후에는 결국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복원을 해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맞아요. 결국은 이 3단계가 유기적으로 그 연결이 돼서 결국 국민의 그 생명하고 숲을 지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예. 말씀하신 지금 3대 분야 9개 전략이네요. 예.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은 산불 예방 예. 이것도 이제 혁신적으로 좀 바꾸자. 예. 산림 인접지 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산불 위험지 관리, 예. 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산불 대응 혁신. 요거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결국은 이제 그 총 3대 분야 9개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요걸 좀 더 축약을 하면 한 5개 정도 5개. 예, 5개 정도로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 정부의 그 발표된 그 정부 대책이 예. 결국은 산림청을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결국은 이제 협력을 해서 예방부터 보건까지 같이 하겠다는 게 이제 골자가 되겠고요. 대응 체계를 네. 혁신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초기 진화를 좀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존에는 산불 골든 타임이 50분이었는데 요거를 30분으로 좀 단축을 하고 골든 타임이라는 게 또 예, 있군요. 결국은 이제 신고가 네. 접수가 되면은 예. 산림 그 헬기라든가 지상 그 진화대원이 현장을 출동을 하게 되죠. 이 시간을 한 20분 가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단계가 기존에는 그 초동 진화가 포함해가지고 4단계였는데 단계를 하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산불이라도 산림청이 바로 투입하는 그런 형태로 그 시간을 좀 단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헬기하고 그 네. 지상 진화 이런 그 인력을 그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서 그 초기 진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AI 시대 그리고 이제 위성 시대가 맞아요. 도래가 AI.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위성이라든가 드론 이런 그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결국 그 융합을 해서 결국은 AI 예측 시스템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그런 골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첨단 장비를 활용을 해서 네. 좋은 그 예측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예.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대피를 빨리 하게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네. 이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그 순간 최대 풍속이라든가 그 대피 시간을 그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시간의 개념이 좀 앞당겨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대피 시간을 5시간, 8시간. 그러니까 즉시 대피냐 네. 아니면은 대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을 해서 그 골든 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산림청의 산불 종합 대책이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예. 산불 연구과 예. 여기에서 그리고 또 산불 위성센터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면 네네. 어떤 걸 한 건가요? 결국은 그 산불 연구과하고 그 산림위성센터는 유기적으로 같이 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농림위성이 발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지상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전송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산불 화산 탐지라든가 산불의 그 피해 면적 구획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강도 면에서 예. 보건까지 연결을 같이 합니다. 예. 그럼 그 자료가 같이 그 유관 부서들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런 거 네. 가지고 산불 쪽하고 이런 데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잘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내년 6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네, 6월에 이제 발사되는 미국에서 이제 네. 쏘아 올리는 네. 농림위성.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입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고 어떤 정보가 또 필요할까요? 일단 그 내년도 그 6월쯤에 그 미국의 플로리다에 위치해 있는 그 케네디 위성센터에서 이제 농림위성이 발사가 되는데 일단은 그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은 IoT라고 해서 네. 궤도 진입 후에 테스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센서가 제대로 동작이 되고 그 수신이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 3개월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그 제주에 위치해 있는 국가 그 위성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우주청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서 직수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바로 받아서 네. 모든 알고리즘에 개발이 된 알고리즘에서 27종이 지금 생산이 되는데 그런 산출물들을 바로 그 위성센터에서 이제 그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농림위성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쏘아 올린 거는 군사 정찰 위성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농림위성인데 네, 네. 농업 분야하고 이제 산림 분야하고 예. 같이 예. 그 보는 것 같아요. 예. 해상도 5m, 재촬영 주기, 관측폭, 파장 대역. 여기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데 예. 저거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농림위성은 그 우주의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농림위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농업하고 산림 분야에 특화된 그 위성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 해상도가 5m라는 얘기는 5m, 5m 격자를 그 해상도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재촬영 주기가 1일에서 3일이라고 했는데 네. 이 농림위성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게 매일 한 번 지나갑니다.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해서 그 한반도 전체를 통판으로 찍는다 생각하시면은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아, 3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관측폭이라고 하는 거는 네. 한 번에 120km를 그 좌우로 찍어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그 고해상도 위성들 같은 경우 아리랑이라든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쏘아올리는 아리랑 위성이 한 0.5m급이거든요. 굉장히 정밀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군사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상 위성 같은 경우는 그 관측폭은 넓지만은 굉장히 해상도가 작습니다. 한 2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판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상이 특화돼 있다 보니까 농림위성은 이제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파장 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 대역, 그러니까 네. 그 가시광선 대역이 있잖아요.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는 눈의 그 가시광선 대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NIR이라고 해서 근적외 밴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식생에 또 반응할 수 있는 레드 엣지라고 하는 그 적색 그 영역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융합을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식생의 활력도라든가 산불 피해의 그 면적, 강도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그 추출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아리랑 위성, 네. 기상 위성이라든지 네, 네. 기상 관측 위성이라든지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네, 네. 여러 개 이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데 네. 굳이 농림 위성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 네. 굳이 네. 뭔가요? 일단은 그 농림위성은 그 5m급에 그리고 이제 아까 RGB하고 레드 엣지 그리고 NIR 이런 것들을 국내 최초 위성입니다. 네. 기존에 그 외국에서도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를 네. 3일에 한 번씩 모두 찍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 우주의 그 정보 이런 주권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을 예. 우주 주권을 예, 우리가, 우리가 확보할 수 마음대로 있다. 찍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정보 주권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올해까지가 이제 그 위성 개발 일단 완료된 상태로 지금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그 총 산출물이 27종이 그 생산이 됩니다. 그 산림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알고리즘이 다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예. 지금 그 통합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발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정보가 국민한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없게 잘 네.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농림위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수신이 지상으로 이제 지상국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은 네. 아마 조심히 예측컨대 아마 27년 초반부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산출물에 대한 부분은 바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오픈 AI 형태로 해서 제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을 복구하고 네네. 그다음에 관리하는데도 이 농림위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 농림위성의 쓰임새는 재난 대응뿐만이 아니고요.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네. 피해 지역에 대한 우기 때 폭우가 발생이 될 경우는 산사태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2차 피해가 되는 이번에도 거죠. 보면은 3월 달에 많이 이제 대형 산불이 나고 나서 네. 여름철에 비 많이 올 때 또 네. 2차 산세타가 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 지금 민가 주변 쪽이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이제 정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생태라든가 생태의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살아 있고 어디가 좀 쇠약해지느냐. 그렇죠. 네, 그런 이런 위성에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구분이 되니까요. 네, 넓은 면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병해충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이 다른 돌발 어떤 현상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해서 산림이 쇠약해지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산림의 어떻게 보면 주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농림위성이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네네. 산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 부분도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꽃피는 시기라든가 네. 그리고 단풍 시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바라봤을 때 네. 꽃피는 시기라든가 개업하는 잎이 피는 시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농림위성에서 그런 식생 지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기후 변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림위성을 갖게 되면 예. 다른 나라한테도 도움도 줄 수 있고요. 예, 또 예.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농림위성 비슷한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서로 간에 이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네네. 우리도 이제 농림위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훨씬 더 발언권도 세질 것 같아요. 네. 국제적으로 그런 발언권이 분명히 상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제협력 차원에서 굉장히 기여할 바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림위성이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국제협력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네, 산림협력기구. 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쪽에 이제 협력기구가 있는데 회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저 그래픽은 농림위성 촬영 가능 지역이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커버한다 저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빈자리가 굉장히 많죠. 오늘 궤도 때문에 다 촬영할 수는 없고요. 하루에 한 13바퀴 정도를 지구를 관측을 합니다. 근데 저쪽에 보시면 우리 한반도가 지금 하얀색으로 지금 보이시죠? 네. 근데 그 지나가는 패스에 동남아 쪽이 상당 부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가 관측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된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해외 조림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는 네. 우루과이라든가 뉴질랜드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9%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제 협력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 아태 도서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도서 국가 같은 경우는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탄소 저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기하는 위성 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런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위성은 어떻습니까? 산불 감시 관련해서요. 지금 산불 관리 감시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위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펌스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네. 보면 나사에서 쏘아 올린
그 비얼스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해상도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한 375m 정도. 근데 그거는 주 목적이 산불의 화선을 탐지하기 위한 게 아니고 화점을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산불이 그 확산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크기가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산불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정보를 저희가 같이 좀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쪽에 보면 센티넬 유럽이요? 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는 나사가 있죠. 근데 이제 유럽에는 이사라고 ESA라고 하는 그 똑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센티넬이라고 하는 위성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해상도가 10m 정도가 됩니다. 관측폭은 한 80km 정도가 되고 네. 그런 정보도 저희가 같이 융합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기가 그 센티넬 위성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림위성의 장점, 센티넬 위성의 장점, 그리고 나사에 있는 또 랜셋이라든가 아까 비얼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그 다중위성을 융합을 하게 되면은 그 빈틈없는 촘촘한 그 산림 대응, 그 재해 대응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 일본이나 판단합니다. 중국이나 여기서 하고도 협력하는 게 있어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 위성, 그 뭐 히마와리 위성이 네. 있는데 그것도 이제 화점 탐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상도가 2km다 보니까 참고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천리안 위성이 기상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 농림위성하고 앞으로 같이 융합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물론 이제 좀 어려운 용어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이제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는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과학기술, 네. 최첨단.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위성을 독자적으로 갖고 이거를 산불 네. 예방, 네. 방지, 그 다음에 산림 복구까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산불이 발생하기 전 그리고 그 확산되는 과정 그리고 복원까지 그 하나의 그 전 단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농림위성하고 이런 그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들이 앞으로 갖춰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30초 챌린지라는 거를 이제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저기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30초 동안 말씀을 해주시는데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산행, 요즘 이제 등산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산행 중에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지금 산행 그 가을철 단풍철이다 보니까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산에 그 입산을 할 경우에 화기 소지를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에서 취사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산에서 산불이 발견됐을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발견하는 즉시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산불의 그 정보 그 주변의 그 인근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를 빨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작은 산불을 끄려고 먼저 하다가 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 대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가는 방향 등지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부분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절대 위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가시는데 계곡부는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인 개활지 그리고 정말 갇혔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그 낙엽 그리고 장가지 이런 것들을 치우시고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의 그 대피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가 우선이고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절대 산불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의 원명수 산불 연구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